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이 고스란히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간 시장에서 잠잠했던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번 사태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또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라이브 때도 그리고 연휴 전 영상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위든 아래든 지금 막혀있는 답답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가운데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시그널은 여전히 헤드앤숄더 모형의 완성이 되면 상당히 조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뭐 차트를 보면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금의 구간이 사실은 이 그동안 급등했던 2200포인트 라인의 하단 부분에서 지금 이런 구간을 맞고 오늘 개파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반등의 선이 강도가 이 고점을 넘겨주면서 다시 이런 삼각 수렴을 보인다면 뭔가 다시 비중을 늘려가면서 매매를 하겠지만 만약 하나 이런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을 보인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의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가능성, 즉 미국이 이제 중국에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대략 뭐 1200조 가까운 부분에 대한 거를 뭐 하겠다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니죠. 또한 많은 부분, 즉 그동안 시장이 올라왔던 거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정 부분 확산세가 안정이 되고 경제 재개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는 희망이 지금 증시에 선반영이 돼서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사실 경제 재개가 된 이후에도 회복이 늦어진다면 또 다른 충격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하되 아직까지 100% 하락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주중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개파락을 출발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의 뭐 일부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특정 섹터가 시장을 견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돈이 쏠리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오늘같이 시황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 안에서 뭐 선취매라든지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이러한 시장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제기되면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구간에 진입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든 아래든 쉽지 않은 구간 속에 횡보 장세 및 종목 장세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로는 아무래도 지금 증시 대기 자금과 증한 자금 자체가 하단에서 버티고 있고 연기금이 개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받치고 있는 섹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들어오는 섹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는 설이죠. 말로만 나왔던 뭐 트럼프를 비롯한 뭐 커들로 폼페이오 등 전부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증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전일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장의 반등, 즉 삼성전자의 반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전제 조건인 외인의 귀환을 바라보았으나 공격적인 매도세가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어, 부담 요인으로 오늘은 보입니다. 부담 요인으로 특히 그간 상승했던 금융, 철강, 항공, 오일 등 비주류 섹터에서의 매도가 오늘 강했고요. 특히 금융 쪽죠. 그리고 삼전 및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시총 상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매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닥을 잡아줘야만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이 아무래도 지수의 단기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갈지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변곡을 저는 이제 5월 7일 혹은 5월 15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월 15일경에 화웨이의 이 제재에 대한 연장이냐 아니면 제재 시작이냐가 판가름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재가 연장이 안 된다면 즉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연장이 안 되고 제재가 시작이 된다면 조금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의 흐름이 미리 움직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적으로 여전히 헤드앤숄더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대응하되 대기자원과 지원기금이 일단 하방을 지지해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 공격적인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5월 중국에 대한 양에 대한 기대감에 뭐 중국 소비주에 대한 매수를 고민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판단보다는 무역 전쟁이 터져버리면 이런 무역 분쟁이 터져버렸을 때의 그 악재가 저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호텔 신라, 뭐 파라다이스 등등에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의 악재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보일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일 휴장 이후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대한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일단 시장에 좀 작용을 해서 뭐 원격 진료라든지 뭐 원격 진료 그다음에 뭐 이제 헬스케어 그다음에 그런 관련 결제 등등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마스크 관련된 섹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 마스크 관련 종목들의 실적은 이번 분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마스크 생산 회사들이 수출 제한을 해제해 달라라는 요청이 불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재료가 터지기 전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알콜과 비슷한 흐름의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 보시고요. 정시태만주 안에서 무한순환매 도는 거.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은 렘데시비르 관련 파미셀이 상한가를 갖고 일부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시장을 약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시장을 리드하는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영상을 뭐 준비할 때 이제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이쪽이 시세 상한가였는데 좀 풀린 모습이네요. 좀 이따 보면은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타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내일 메이슨 캐피탈이 또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한 여파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섹터를 보면 파세코든 여름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고요. 일단은 뭐 2단 급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따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뭐 후발로 뭐 크린이나 위닉스 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해서는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오늘 이쪽 섹터를 장 초반부터 보는 게 맞았는데 그간 미중 무역 분쟁은 잊고 있다 보니까 깜빡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히토류 관련주가 굉장히 잘 오른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다름 아닌 알테오젠과 셀리버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 종목 다 신고가를 만들면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고점을 만들고 있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오랜만에 굉장히 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개인과 이 외인 기관의 힘겨루기가 엄청나게 터진 날로 보고요. 1조 7천억. 최근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매도가 좀 나온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3월달 시장 급락하기 전에 나왔던 매도 이후에 거의 9천억대 매도는 의례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 약간의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연기금 한번 봐볼까요? 연기금이 오늘 조금 매도가 좀 많았죠. 그간 매수 일변도였는데 오늘 연기금이 2천억을 팔면서 시장 기관 쪽에서 추가적인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특별히 강하게 상승하는 섹터가 크게 많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코스닥의 경우는 그나마 IT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즉 결제 섹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이 수급주, 금일의 수급주 섹터가 이쪽에서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양매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신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연휴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봐볼 수 있는 시장 수급주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업종으로 좀 볼게요. 코스닥 기준으로 상당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오전에 개파락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시장에서 좀 당겨주는 수급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시초가 개파락 이후 강력한 반등 이후에 동반 하락이 좀 일어났고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5일선을 깨지 않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이탈이 나올 때 서서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세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거죠.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제 고점이 되면 안 돼요. 종가 기준에서. 그리고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조금 불안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의 강도가 뭐 6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질지 이런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대비를 좀 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여기 있는 이 21선이 우리가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평선은 사실 지지 영역에서 지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평선을 갭으로 뚫고 저항이 걸리면 크게 빠지고, 여기서도 이평선의 저항이 지지를 해줄 것 같지만 빠지면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기준으로 저항선을 잡기보다는 지지와 저항 구간을 기준으로 저항을 잡는 게 좋겠죠. 이런 구간, 돌파를 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열어놓는다면 조금 더 하락의 폭을 깊게 뭔가를 잡아 들어간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종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기준에서 개파락이 떨어졌는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잘 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만들어진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제 여기 조정을 받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면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이 뭐 이렇게 깊어져서 이렇게도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도 헤드앤숄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게 되면 하락의 구간이 뭐 잠시 1800포인트를 잠시 깰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박스권의 흐름을 하단으로 주고 이런 하단에 왔을 때 나는 코스피 대형주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봐야 됩니다. 그간 코스피 대형주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고 하면서 놓친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을 잘 가려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거래 매도 나온 게 이제 5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3천억 가까이, 기관 2,500억.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에서 한 700억 정도, 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죠. 개인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샀는데 삼각 수렴을 만들어 가는 종목, 이렇게 삼각 수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좀 일단은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 하단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밀렸을 때 매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이때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한 번씩 부러뜨리고 다시 가고 부러뜨리고 다시 가는 그런 지지부진한 박스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단에 오면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은 가능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깨지면 하이닉스도 깨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런 구간에서 거의 완성이네요. 그럼 깨지면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분할 매수가 낫다라고 보여지네요. 분할 매수. 그리고 LG전자 그나마 바닥에서 반등을 많이 못 해줬고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60일선 저항을 맞고 갈지 아니면 그냥 올라갈지에 대한 관점이고, 근데 이 종목 또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 횡보성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런 구간까지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네요. 최근에 이제 매도를 했던 한국전력 한번 보죠. 한국전력도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좀 꺾이는데 다시 이런 구간 오면 충분히 매수할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1,000원에서 2만원 구간단에 내려오기만 하면 충분히 잡아도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종목도 하나하나 볼게요. 오늘 뭐 대형주 셀트리온도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이 추세가 꺾였죠. 그럼 이 장대 양봉의 하단까지 밀릴 것인가? 즉 이런 종목이 실적은 이 셀트리온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하단까지 내려올 것인지를 보면서 서서히 관점을 잡아봐야 될 것 같고, 헬스케어는 아직 매수단으로는 안 내려왔네요. 21선이 깨져버리면 또 하락의 폭이 깊어지겠죠. 그럼 지지와 저항으로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도 염두에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권에 둘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오늘장에서는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시장 대비. 일단은 시장에서 최근 주도주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네이버가 조정을 보이면 네이버를 좀 잡고 싶은데 조정을 안 보이네요.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네이버가 눌리면 네이버를 잡는 게 지금 시장에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이제 신고가 영역에 와 있으니까 이제부터 신고가를 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량 집단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를 1차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솔루스
얘는 기사가 일단 터져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단기 박스권 그리다가 기사가 나오면 한 방에 올라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코도 뭐 지수가 빠졌으니까 같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랩지노믹스는 이제 포트에서 뺄게요. 이거 몇 주 안 되지만 나머지 주식은 나머지를 오늘 시가에 그냥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시가 매도, 시가 매도를 하고 그냥 마무리를 졌네요. 시가도 굉장히 뭐 좋게 나오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재료 노출이 됐기 때문에 매도가 맞다. 쌍봉 다 그렸잖아요. 쌍봉 그렸으니까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은 뭐냐,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겠죠. 실적. 한양증권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단에서 왔을 때 또 긍정적으로도 한번 봐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쌍봉을 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종목에 랩지노믹스를 일단 빼고요. 유비케어 조정을 하루 더 받으면 보려고 했는데 조정 없이 가버리네요. 일단 내일장 뭐 신고가를 갈지, 여기서 위로 치고 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목요일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관찰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동진세미캠은 저희는 다 매도를 했고요. 일단 동진세미캠이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쪽에서는 거의 대장 탑티어급으로 가고 있어요.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지점까지 갈 것 같고, 테스 전일 얘도 이제 추가 매수까지 해서 물량 좀 늘려놨는데, 오늘 시장이 반등할 때 2만원권 위에서 전량 차익, 그 추가 매수분에 대한 차익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 물량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추가 매수는 하단에서 다시 보려고 하고 있고, 기본 물량만 가지고 가도 일단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쪽 IT 섹터 안에서는 종목별로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는데 수급이 있는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은 뭐 동진도 마찬가지고 테스도 마찬가지고 1분기 실적 자체가 크게 꺾이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예상대로 5조 6천억에 가까운 1분기 R&A 비용을 지출을 했고, 2분기에도 5조대, 올해에도 20조 원 이상의 이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SNS텍 같은 경우는 주도주죠. 반도체 주도주인데 이거를 저희는 2만 100원에 공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가 않아서 볼 수가 없었고, 누적 수급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에요. 수급 자체가 좋았고, 전일에도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수급이 장 막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급의 주체, 그 다음에 동시에 들어왔던 이 투자자 참여자들이 아침에 추가 매수를 당연히 하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 하락, 개파락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신고가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되밀려서 제자리에 돌아가는지 이제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 단계를 좀 넘어간 것 같고, ITM 반도체는 단기 고점 친 것 같네요. 또 밀리면 그때 봐야 될 것 같네요. ITM은 빼고, 인디에프는 저희가 이제 좀 물려 있었는데 장 초반 2140원 위에서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시장 이 차트는 좋았는데 오늘 보면은 시장 여전히 대장이 데아티아이죠. 데아티아이랑 에코마이스터 정도, 데아티아이, 현대로템 등등
오늘 갭이 많이 뜬 순서로 네, 대장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쪽 섹터의 단기 시세가 일단은 좀 끝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디에프도 제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가비아는 떨어지면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 알서프트도 썩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밑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KIC는 오늘 손절을 좀 했습니다. 손절을 좀 하고, 네, 의미 있는 구간, 특히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흐름 자체가 길어질 것 같으면 이 하락의 폭이 이런 곳까지 내려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곳까지 내려와 버리면 굉장히 또 버티기 힘든 구간이 되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좀 하고 나중에 다시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오늘 결제 관련해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네, 수급이 굉장히 좋게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엄청 좋았고요. 장중에 한 200억 정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다. 200억 총 거래대금 750억 중에 200억 순매수면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랐고, 동시에 이제 뭐 양매수 종목을 동시에 이제 봐야 되는데, 얘는 신고가고 내일장 신고가를 칠만한 종목으로 KG 이니시스 이제 만들어 놓고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가 이제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눌리면, 네, 눌렸을 때 뭐 5일선을 맞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5일선이 이 하단에 있으니까 뭐 눌려서 뭐 시장 영향에 눌려가지고 이런 구간에 와서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체크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자로 꺾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언택트 결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나와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는 이제 이거 지난번에 이때 들어가서 본전에 나왔어요. 본전에 나오고 이 갭을 메우고 지금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약간 좀 다소 좀 높은 게 조금 안 좋은데,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수급과 신고가의 임박, 요새 수급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도 신고가를 잘 내기 때문에 봐야 되고, 그 다음 셀리버리 오늘 시장 주도주였죠. 거래대금 2천억이 터진 주도주였고 신고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종가상 신고가가 나왔고 10만원에 가면 라운드 피겨 값이 있죠. 그럼 장중에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없다면, 이런 구간을 온다면 9만원, 89,000원 구간이네요. 지금 구간에서 괴리율이 좀 있긴 있는데 89,000원 구간, 네, 이런 구간에 밀려서, 네, 밀려서 이렇게 해준다면,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횡보가 나와야 돼요. 횡보가 그렇게 된다면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마지막으로 KM 마스크 종목인데 아까 마스크 제한, 그 수출 제한 해제 임박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래서 뭐 짧게는 75,000원 구간, 이런 구간을 단기적으로 보고 그 다음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강했고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이 슈팅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모나리자라는 종목도 같이 있죠. 모나리자라는 종목도 이 구간에서 후발주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의 이 1등주 뭐 KM이 1등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KM이 1등, 그다음 뭐 2등이 뭐 웰크론이 될 수도 있고, 모나리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차트상 모나리자가 조금 좋기 때문에 모나리자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5월달
이제 그 DCT 회원 모집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사이트 오셔서 좀 보시면 될 건데, 일단은 모집일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7일까지만 모집을 할 예정이고, 5월 10일까지 하시면 그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무료 기간이 연장이 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이전 금액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정상 금액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생각 있으시면 이거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연휴입니다. 내일 연휴 즐겁게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충전하셔서 또 다음 수요일 날 돈 많이 버시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